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코칭 갈 때마다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을 한 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엄마들이 저에게 선생님 어떤 책이 좋아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 소개를 하는 게 좀 주저주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엄마들이 읽을 만한 100% 좋은 육아서를 사실은 좀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수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은 수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수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수유나 뭐 놀이 부분에선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 정말 괜찮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흡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만한 책을 좀 만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책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좀 살펴보기 전에 사실 아이들은 움직임이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기가 막 낳으면 영유방지 쿠션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바운서에도 되게 많이 눕히고, 또 조금 더 잘하면 뭐 쇼서나 점퍼로 이런 것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 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놀이기구를 선택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아마 그런 거를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책 제목은 첫 1년 움직임의 비밀. 작가는 마리안 헤름센판 완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951년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소아 재활 센터에서도 있었고, 또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 움직임에 대해 평생에 걸쳐서 연구했던 것을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신체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아주 쉽게 쓰여 있고 너무나 금방 이해하게 쓰여 있어요. 글씨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파트도 신생아 시기가 나누어져 있고 3개월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9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렇게 파트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며 하면 좋을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소개가 됐거든요. 이 책에 보면 3개월 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아기에게 말을 걸거나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아기랑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고 아기와 노래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도 3개월 아기에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말을 걸거나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아기가 당신의 얼굴을 더듬고 머리카락을 당기게 놔둡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엄마를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다, 이런 얘기겠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당신의 손을 더듬고 자신의 손과 입을 만져보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거는 감각에 관한 거고 촉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 이 뼈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얼굴도 만졌을 때 이 다름, 이런 거를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기가 자기 목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기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 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막 이런 소리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 앙앙 이래고 울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물론 엄마도 듣지만 아기 자신도 듣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때 내 몸의 움직임, 그리고 내 몸에서 울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조금을 내면 나의 성대나 내 몸에서 진동이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아이들이 경험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아기가 자기 목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리를
올바른 자세로 올리지 못할 때는 기저귀를 벗겨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가 다리를 올렸다가 콕 내리기도 하고 팍팍 차기도 하고 쭉 뻗어서 힘을 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얘 왜 이렇게 불편하지? 다리를 바닥에다가 들었다가 꽉 놓으면 아플 텐데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아이가 노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움직이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이분도 하고 계십니다. 6번째예요. 팔다리를 한 번에 하나씩 잡고 손 전체로 깊고 부드럽게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이런 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눌러줬을 때 압박감이 있죠.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느끼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싫은 애들은 이렇게 발에 힘을 툭 쳐요. 또 손에 힘을 이렇게 탁 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딱 풀이치는, 거절하는 그런 행동도 하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느끼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만졌을 때 얘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불편하다고 거절하는지 이거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힘을 이렇게 축 풀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거든요. 아기를 만져보면 얘가 싫다고 나한테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 좋다고 표현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7번째예요. 팔 다리를 하나씩 잡고 관절을 부드럽게 압박합니다. 조금 전에 6번째 한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예요. 아기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행복해하면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기들이 이제 가만히 누워서 자기 팔다리를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막 움직이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근데 그때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엄마 여기 있어? 팔이 움직였어? 다리를 움직였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허공을 보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코칭 갈 때마다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의 신체를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엄마랑 교감하고 싶어 하는지,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지금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아이의 행동과 표정과 몸을 만졌을 때 근육의 힘, 팔다리의 힘을 느끼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면 아이의 마음을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욕구를 끊임없이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표현한다라는 건데, 이분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들이 막 이래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고 막 찡찡찡찡 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는 거죠. 그러면 안고는 걷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고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하면서, 그때 언어를 해야지 돼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말을 하면 엄마가 언어를 할 때마다 몸에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을 아기가 느끼거든요. 이게 아이에게 몸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다가 잠이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거절을 해요. 막 버팅겨요. 그럼 그거를 거절의 사인으로 보고 그 아이를 이제 침대에 눕히고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되거든요. 그거를 또 하는 거예요. 10번째예요. 10번째에서는 조금이라도 과한 자극이 오면 아기가 애써 만들어 놓고 있는 근육 균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가 자기가 몸을 막 움직이면서 근육에 대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자기 신체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하는 방법, 어떻게 부모랑 연결하고 또 자기 마음을 거절하는지, 이런 것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몸을 발달을 시키고 또 신체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적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놀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체를 계속 움직여야지 되고, 놀이 과정에서 부모랑 경험해야지 되는 내용들인데, 이 책에 정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이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전부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아기들에게 어떤 놀이 환경이 주어지면 좋은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먹고 놀고 자고 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놀고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수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면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수면은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고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재우려고 애쓰지 말고 아기의 생체 리듬이 먼저 안정되도록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놀이 과정에서 아기의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